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의 HG 사이코 건담 마크 2입니다. 발매한 지는 시간이 좀 경과한 것 같아요. 아직 반년이 안 됐던가? 반년이 좀 됐나 싶기는 한데, 얘가 그 비다르하고 같은 달에 출시가 되었죠. 제가 예약은 하긴 했는데 예약을 반다이몰에 한 게 아니고 직구 업체에다가 했고요. 그리고 늦게 했다 보니까 받기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래 들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래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국내는 구하기가 힘들고, 구하더라도 오픈런 하신 분들한테나 기회가 돌아가지, 저같이 어쩌다 한번 건담 베이스에 가는 사람으로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믿을 거는 이게 직구밖에 없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 좀 웃돈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구하게 되어서 다행이죠. 이렇게 만들고 리뷰도 하게 되었네요. 이 사이코 건담 마크2는 제타 건담에 등장을 했죠. 사이코 건담이 그 홍콩 시내를 메가빔포로 불태우던 악마 같은 그 포스에 비해서 이 사이코 건담 마크2는 그 후반에 잠깐 등장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사이코 건담보다는 그 임팩트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사이코 건담 마크2의 파일럿인 그 로자미아 바담이 까미한테 오빠 하면서 들러붙던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약간 애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냥 정신 착란이 와가지고 지 스스로 다멸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설정상에서는 그 제타 건담 시대에 이 사이코 건담이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은 채 출격을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완성돼서 작품에 출격을 하는 거는 더블 제타 건담 고태 완성된 모습으로 출격을 하죠. 이제 148분의 1 사이즈의 이 RG 퍼스트 건담 2.0인데요. 한번 세어봤거든요. 크기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요. 거의 한 2배 반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2배 반까지는 아닌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시죠? 이 정도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아직도 제 영상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싫으시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반다이 HG 사이코 건담 마크2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이코 건담 마크2의 헤드 파츠입니다.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악역 기체라서 좀 괴이신랄하게 생겼을 줄 알았는데, 물론 악역 기체답게 포스 있는 모습의 얼굴이긴 합니다. 그 일반 건담의 그 순딩순딩한 모습의 그런 얼굴은 아니죠. 많은 건담들이 등장을 하면서 다양한 건담들의 얼굴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악역 같은 그런 건담의 얼굴도 있고요. 지쿠악스에 나왔던 사이코 건담의 얼굴은 정말 괴기스럽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 녀석은 순한 양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눈은 쪽 찢어지고 밑쪽에 이 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턱 부분이 좀 길게 빠져 있어서 제타 건담 시대의 그 건담들과 비교하자면은 확실히 악역 기체 같은 느낌은 듭니다. 거기다 기체도 어두운 색이죠. 티탄즈 컬러이기 때문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악역 기체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보시면은 색 분할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보라색과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안쪽으로 회색도 보이고요. 뒤통수 쪽으로 버니어가 있는데 잘 분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에요. 가동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 모빌 아머로 변신을 할 때 가슴 쪽으로 고개가 들어가는데 스테빌라이저가 위를 덮어주거든요. 근데 블레이드 안테나가 간섭이 안 되게 밑으로 접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킷은 특이하게 헤드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손된 헤드 파츠가 들어있어요. 아마 이게 제타 건담에서 파손이 되었던가 아니면 더블 제타에서 파손이 되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로자미아가 탔을 때는 거의 완파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헤드만 좀 파손된 그 헤드를 따로 좀 넣어주곤 있는데,
이게 본체가 전혀 파손이 없는 본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헤드를 껴주면은 안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껴줄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멀쩡한 몸에 파손된 헤드를 껴주니까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뭐 실력 있으신 분들은 뭐 치핑도 하시고 인두기로 좀 지지고 그래가지고 좀 몸체를 좀 파손시켜서 도색해가지고 이 녀석을 껴주면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간이 적어서 이 비싼 킷에다가 그런 짓을 못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헤드를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헤드가 들어 있어요. 일반적인 헤드와 그리고 반파된 모습의 헤드, 두 헤드 다 밑에는 버니어가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아, 얼굴 잘생겼네요. 가슴 파츠입니다. 보시면은 각이 잘 살아 있고요. 메가 입자포도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색 분할도 잘 돼 있고요. 옆 모습을 보시면은 옆에 부분이 좀 얄쌍해요. 다른 건담들은 되게 두꺼운 편인데 이 녀석은 옆모습이 좀 얇은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게 앞은 넓은데 옆은 얇아서 이렇게 비율이 좀 안 맞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좀 이상하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 어깨 덮개 같은 게 있어요. 동력성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목 쪽에도 동력선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부 쪽에 메가 입자폭 표현도 잘 돼 있죠. 이 부분은 열리긴 하는데 안쪽에 이렇게 뭐 조종석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HG니까 어쩔 수 없겠죠. 보시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모빌 아머로 변신할 때는 위로 올라와서 덮어주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좀 기믹을 살펴보자면은 가슴 앞쪽 부분을 이렇게 쭉 빼서 변신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요. 메가 입자포 있는 부분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요 덕트 부분 밑에 요 부분은 가동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위쪽으로 쭉 올라올 수가 있는데 위로 올라와서 덮어줄 때 이 헤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 헤드 파츠를 밑으로 깊이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 파츠를 위로 올려주시려면은 뒷부분에 올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위로 올려주면은 올라와집니다. 근데 저 부분으로 힘드시면은 앞쪽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뒤로 젖힌 상태에서 무리하게 넣어주시면 안 돼요. 항상 이 목을 넣어주실 때는 이 스테빌라이저를 어느 정도 각도로 벌려주시고 그리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네, 전체적인 디테일은 이런 상태예요. 각이 잘 져 있고 어깨도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요. 뭐 동력선 표현 잘 돼 있고요. 재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어깨 이 아머 부분을 올리면은 안쪽에도 이제 버니어가 숨어 있네요. 헤드 파츠를 가져와서 끼워주겠습니다. 헤드 파츠는 그냥 끼워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뒤를 본 상태로 끼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180도 정도 회전을 해주시고요. 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목은 앞으로 이 정도, 뒤로 이 정도, 그리고 좌우로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을 쭉 뺀 다음에 회전을 할 수가 있고요. 돌릴 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한 클릭 내린 상태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클릭 정도 위로 올린 상태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나왔네요. 네, 다음은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각이 잘 살아 있고요. 색 분할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박 쪽에 동력선 표현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동력선 표현이 좀 HG답게 좀 디테일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밑에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에는 그냥 이어지다가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위에도 여기 밑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면은 그나마 디테일이 좀 더 살아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숄더 아머 부분은 상하로 잘 움직이고요. 상박 부분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 이중 관절을 통해서 나름 꽤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앞쪽에 이게 커버가 아니고요. 통짜 파츠인데 이 부분이 팔이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접혀집니다.
팔목 관절, 골관절로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C형 관절입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지죠. 손가락은 전지 가동손이긴 한데 이 손바닥 끝부분하고 그 마디 한 마디 부분, 그 부분만 움직여요. 그래서 가동폭은 나름 크지 않은데 그래도 나름 잘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그래도 주먹 잘 쥐어지죠. 이 정도면 잘 쥐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팔에 하나의 기믹이 있는데 한 클릭 정도 이렇게 빼 주셔가지고 손을 접어 주시면은 이 안쪽에 빔 이펙트 파츠를 끼울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에다가 빔 이펙트 파츠를 끼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초거대 빔샤벨 이펙트 파츠네요. 이게 빔포인지 빔샤벨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어요. 다시 손을 원 상태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동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팔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어서 와이어가 있거든요. 그 와이어를 연결해서 작중에 이 팔을 판넬처럼 쓰는 기믹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팔도 연결해주고 마치 지용이 그 팔을 유선 판넬처럼 썼던 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중의 포징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와이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스탠드를 써서 이 팔 부분을 올려줘야 하고요. 이런 거 나름 괜찮네요. 자, 그러면은 와이어는 빼주고요. 다시 팔을 안쪽에 장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팔로 돌아오죠. 자, 그럼 이제 몸에다가 장착을 해줘 볼까요? 이 장착할 때는 그냥 끼우는 게 아니고요. 이 팔을 위쪽으로 든 상태에서 끼워주고 밑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잘 끼워집니다. 왜냐면은 요 팔, 요 핀 쪽 끝부분에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에 잘 맞춰서 끼워줘야 됩니다. 그 팔이 밖으로 빠지지 않게 고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네, 이렇게 팔을 껴주면 이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깨 부분은 360도 회전 잘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숨겨진 관절이 있어서 밖으로 어느 정도 뽑혀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정도, 그리고 뒤로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등치에 이 정도의 움직임 보여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리 파츠입니다. 다리가 상당히 커요. 이 다리의 크기만 해도 RG 2.0 퍼스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릎까지 밖에 안 오네요. RG 퍼스트가. 다리도 길고 빔 캐논이 들어있고요. 발바닥에는 일반 버니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쪽 보시면은 고관절 부분에서 회전이 가능하고요. 무릎은 이중관절로 접혀지긴 하는데 아주 크게 접혀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90도가 활짝 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긴 뭐 사이코 건담이 가동을 하면서 적을 때려잡는 기체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화력으로 이게 밀어붙이는 기체이기 때문에 가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 발은 뒤쪽으로 이만큼, 앞쪽으로 이만큼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뭐 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로 이만큼, 좌로 이만큼 살짝 접지가 될 정도 수준의 가동폭을 보여줍니다.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좌우로 살짝씩 회전이 가능하고요. 다른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는데 워낙 큰 키시고 통짜 발인 거는 좀 아쉽긴 한데 뭐 접지만 잘 되면 되죠. 특이한 가동을 보시면은 윗부분에 이 고관절 동그란 부분 한 클릭 들어가게 되고요. 다리가 이런 식으로 접히면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슬라이드 커버가 있어서 위쪽으로 올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리 안 파츠가 잘 접히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모빌아머 형태를 변형할 때 다리가 완전히 접혀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변신 기믹이. 뭐 색 분할도 좋고요. 그리고 버니어 표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발등의 회색 파츠 분할, 다리 쪽에 버니어의 빨간 파츠로 분할되어 있는 모습. 물론 안쪽까지 분할된 건 아닌데 먹선을 넣어주면은 분할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쪽도 그렇죠. 메가 빔포 분할 잘 돼 있고요. 다리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각이 살아있고 멋진 디자인이에요. 네, 이번엔 골반부입니다. 나름 스커트 잘 돼 있고요. 앞스커트, 뒤스커트, 고관부, 그리고 스커트나 고관부에
메가빔 캐논의 모습이 잘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색 분할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색 분할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부를 보시면은 고관부가 어느 정도 가동을 해요. 그래서 앞쪽으로 쭉 빼주어서 변형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앞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 축관절이 고관부 쪽과 스커트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3중 힌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쭉 크게 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사이드 스커트 옆쪽으로는 조인트도 이렇게 접혀서 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줘서 모빌 암으로 변신했을 때 그 실드 부분을 옆쪽으로 날개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고정하는 조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뒷스커트는 따로 가동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져요. 자, 이제 골반을 몸통하고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냥 연결하시면 안 되고요. 몸통과 90도 정도 틀어서 끼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끼워 넣어 주신 다음에 그 90도 돌려 주시면은 완전히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끼워 줄 건데요. 다리도 그냥 넣어 주시면 안 되고요. 뒷부분으로 90도 정도 세워 준 다음에 끼워 주고 나서 또 아래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핀에 여기도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기에 맞춰서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끼웠다면 뒷 스커트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실 부품은 백팩 부분입니다. 심플하죠? 이게 두 덩어리로 이어져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이 뒤쪽에 스테빌라이저와 함께 한 덩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테빌라이저는 몸통에 붙어 있고 이 백팩은 이렇게 따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열면은 오픈이 되면서 안쪽에 버니어와 리플렉트 비트가 수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리플렉트 비트가 한쪽에 5개씩 해가지고 총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구현은 안 되고 2개만 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리플렉트 비트는 탈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 껴줄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덮으면은 됩니다. 자, 이제 등에 꽂아 줄까요? 등 쪽에나 있는 홈에 그냥 꽂아 주시면 돼요. 버니어 표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꽂아 주니까 나름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사이코 건담 마크 2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중에 나왔던 악마적인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니까 참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을 좀 보실까요? 다리 쪽 가동을 안 보셨으니까요. 골반이 어떻게 가동하는지 좀 볼게요. 일단 스커트는 이 정도 들어 올려집니다. 하지만 안쪽에 이중 힌지를 이용한다면은 2개의 축관절을 이용하면은 저 정도까지 올려져요. 다리는 약간 90도가 못 미치게 올려집니다. 그리고 다리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이 정도 접혀지긴 하는데 완전히 접혀지지는 않죠. 이게 무릎 앉아가 가능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앉히면 왜 무릎 앉아가 되죠? 이 녀석이 무릎 앉아가 될 줄은 몰랐어요. 놀랍네. 이게 왜 무릎 앉아가 되지? 물론 완전한 무릎 앉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무릎 앉아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 재밌네요. 골반 이 부분 회전 가능하고요. 아까 헤드 부분 설명드린 대로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한 클릭 아래로 내려서 둬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 클릭 위로 뽑고 머리를 조금 높여주면은 로우 앵글에서 볼 때 머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나름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머리를 이렇게 한 클릭씩 위아래로 올릴 때마다 이쪽 목 밑에 쪽으로 동력선이 좀 잘 빠져요. 그게 좀 짜증이 나네요. 자, 이렇게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전매 특허 포징이라고 할 수 있는 팔을 앞으로 들고 메가빔 캐논을 쏘는 포즈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 거는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실드입니다. 이 실드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나름 디테일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색이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짙은 보라색과 약간 옅은 보라색인데요. 그리고 가운데는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조인트가 생각보다 그냥 단순한 조인트가 아니고요. 다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여러 형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거 꽤 괜찮네요.
그냥 단관절이면은 끼기가 좀 힘들 텐데 다관절이어서 여러 각도에서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드를 끼워주기 위해서는 이 팔 쪽 빨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 조인트가 숨어 있어요. 그 부분을 열고요. 그 안쪽으로 이 방패 쪽에 돌기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잘 정리하고요. 그리고 실드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실드를 장착한 모습인데요. 나름 괜찮네요. 근데 이 실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어깨가 왼쪽으로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실드를 분리해서 어깨 쪽에 장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운데 이 조인트 부분 그대로 빼주고요. 상하를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돌기를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접혀져 있던 아모 부분을 바깥으로 빼서 270도 회전을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디테일이 상당히 괜찮은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몰드도 제대로 돼 있고 안에 디테일도 괜찮고요. 그러면은 어깨에 장착해 줘야 되는데 어깨 가드 쪽에 보시면 돌기가 숨어 있어요. 그 돌기를 빼주시고 거기다 실드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팔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코 건담 마크 2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더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실드를 들면은 실드를 든 느낌도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어깨에 장착해주면은 이거 나름대로의 괜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렉트 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리플렉트 비트는 이렇게 개방형이 들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개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판넬 같기는 한데 판넬로스의 기능보다는 그 메가 입자포를 쏴서 굴곡시켜서 빈포를 알 수 없는 각도로 분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이 리플렉트 비트가 전개되지 않은 그 수납형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개된 상태의 리플렉트 비트가 10개, 그리고 수납 상태의 리플렉트 비트가 10개, 이렇게 총 20개 들어있습니다. 요거 곱하기 10개씩 만드는 거 장난 아니에요. 목선 넣어주는 것도 꽤 힘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는 기둥을 뽑아서 구멍 아무 곳에나 끼워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조인트를 분리하면은 나름 어느 정도의 각도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끝부분에 이 돌기를 빼시면은 위쪽에 이 조인트를 어느 정도 회전을 해서 맞는 각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고정을 해서 어느 정도 단단한 지지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베이스가 생각보다 탄탄하지는 않아요. 클리어이기도 하고 이 사이코 건담 마크 2에 비해서 이 베이스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모빌 슈트 형태일 때는 이 베이스를 쓸 일이 없지만 모빌 아머 형태로 쓸 때는 이거를 공중에 띄우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최대한 낮게 해서 발바닥 면이 이 베이스에 닿게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리플렉트 비트의 거치대예요. 클리어 파츠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기둥으로 조합을 해서 앞에 전개된 리플렉터 비트를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클리어 파츠로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는 거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옆에다 세워주면은 아주 못 볼 꼴을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구성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보시면은 관절이 이게 다관절로 좀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원하는 각도를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한 칸 정도 빼 가지고 팔을 유선 판넬처럼 사용할 때 그때 거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빔 이펙트 파츠인데요. 빔 샤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거대한 빔 이펙트 파츠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작은 이펙트 파츠, 요거는 HG 건담에서는 빔 샤벨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손가락 빔 캐논 쓰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12개가 들어있어요. 손가락은 10개인데 왜 12개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사이코 건담 마크 2, 사막2의 전체적인 디테일을 좀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은 좀 유선형 얼굴이에요. 그래서 몸과는 좀 다른 괴리감을 좀 보여주거든요. 얼굴 헤드 파츠를 보면은 몸도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몸은 얼굴과는 반대로 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깨도 각이 잘 살아있고 색분할이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이코 건담을 생각하면은 색 분할이 거의 안 돼 있잖아요.
빨간 부분이나 노란 부분을 다 스티커를 사용을 했는데 사이코 건담 마크2로 오면서 이 부분들을 다 색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파츠 분할을 해 주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스티커는 나중에 이 끝부분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잘못 붙이면. 그래서 좀 안 좋은데 이렇게 파츠 분할을 해주면 그렇게 될 일이 없죠. 이런 모습들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부 쪽이나 스커트 쪽이나 전신에 메가 입자포 표현이 잘 돼 있고요. 이 부분도 색 분할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스티커를 쓰는 부분은 있어요. 이 어깨 같은 부분, 이 스커트 같은 부분은 스티커를 쓰지만 복부 쪽에 메가 입자 캐논은 색 분할을 해주었어요. HG이지만 HG 이상의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이 뒷모습을 보실까요? 뒷모습도 각이 잘 살아 있고요. 색 분할이 잘 돼 있고요. 버니어도 색 분할이 잘 되어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 쪽 각져 있는 모습, 이 다리 쪽에 버니어, 빨간색 버니어 여기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아주 훌륭해요. 돈값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팔 쪽에 동력선이라던가 어깨 쪽에 동력선, 이쪽이 그냥 보라색으로 표현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좀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보라색 단일색이라 좀 아쉽긴 해요. 아마 디테일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도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뭐 도색을 못하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코 건담 마크2를 모빌 아머로 변신을 시켜 보겠습니다. 변신은 나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설명서만 잘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옆에 어깨 이 바인더를 빼주겠습니다. 실드죠? 이 실드를 빼줄게요. 그리고 그 실드 조인트를 제자리에 넣어주고요. 우선은 뒤쪽에 스테빌라이저를 살짝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 앞부분을 앞으로 잡아 당깁니다. 살살살 달래면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관부 쪽에 보시면은 살짝 돌기가 있어요. 그 돌기를 손톱으로 세워 주시고요. 이제 가슴 쪽 보시면은 이 회색 부분에 돌기가 보이시고 보라색 파츠 안쪽으로 그 돌기에 고정될 수 있는 홈이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을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접어 줍니다. 밑으로. 그 상태에서 밑으로 집어 넣을게요, 머리를. 그리고 뒤에 스테빌라이저를 위로 쭉 가져오면서 그 커버를 위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덮어 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어깨 아머를 상부 쪽으로 붙여 주시고요. 자, 이제 앞스커트 앞으로 빼주신 상태에서 가슴 쪽 보시면은 그 홈이 있어요. 그 홈에 그 스커트 쪽 그 고관부에 있는 돌기를 끼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덕트 밑에 움직이는 그 부분을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시고요. 앞스커트 힌지를 이용해서 위로 끝까지 올려 줍니다. 자, 이제 다리 부분을 만질 건데요. 우선 사이드 스커트를 양쪽으로 크게 벌려 주실게요. 사용할 수 있는 관절은 다 사용해서 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부분, 그 부분을 한 클릭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양쪽 다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허벅지 쪽 커버를 위로 올려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벌리시고요. 이 고관 밑에 보시면은 버니어가 두 개 있어요. 앞쪽 버니어가 밑으로 잡아 당길 수가 있는데 이 고관절 고정해 주는 핀이에요. 그 부분을 잡아 당기고요. 다리를 양쪽으로 고관절을 벌려 주실게요. 왼쪽은 쉽게 벌려지는 편에 비해 오른쪽은 잘 안 벌려지거든요. 좀 힘을 써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려주시고 난 다음에 아까 고정핀 있죠? 아까 잡아뽑은 그 고정핀을 다시 집어넣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사이드 스커트 보시면은 안쪽에 돌기가 있을 거예요. 이 돌기를 이 허벅지 바깥쪽에 홈에 끼워 줘서 고정을 합니다.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을 해 주실게요.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이제 발 부분, 발을 밑으로 쭉 잡아 당겨 주시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버니어가 숨어 있어요. 그 버니어를 회전해서 앞쪽으로 빼주십니다.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 관절 아래쪽을 뒤로
회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위쪽 관절을 앞으로 회전시켜 주면서 그 회전되는 부분이 허벅지 앞쪽 부분에 착 밀착되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앞쪽 다리 커버도 딱 맞춰줍니다.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부분을 먼저 뒤로, 그리고 허벅지 위쪽 부분 관절을 앞쪽으로 해서 최대한 허벅지와 밀착시켜 주고요. 자, 이제 발 부분, 발 쪽 뒷부분에 아킬레스 같은 부분을 벌려줍니다. 분리해주고요. 그리고 발을 뒤로 쭉 가져와서 접어주면서 앞쪽에 빠졌던 부분을 밀어 올려주고, 이 아킬레스 같은 부분은 이 무릎 오금 쪽에 보시면은 그 홈이 있어요. 아킬레스 같은 부분에 돌기를 그 홈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으로 가져오면서 위로 올리고 아킬레스 부위의 돌기를 무릎 오금 부위의 홈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리 부분은 완성되었고요. 이제 팔 부분이에요. 팔은 양쪽으로 이 어깨 관절을 최대한 잡아 뽑아 줍니다. 그리고 이 견갑부도 바깥쪽으로 따로 빼주실게요. 그리고 이 견갑부의 앞쪽 가드를 밑으로 회전을 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 가드 부분을 회전시켜 준 다음에 안쪽으로 한 클릭 밀어 줍니다. 그 부분이 움직여요. 어깨 견갑이 앞쪽으로 회전하는데 쉽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견갑부를 회전시켜 줄게요. 양쪽 다. 그리고 어깨 가드 부분 앞쪽으로 최대한 좀 벌려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팔을 가져와서 손은 주먹손으로 쥐어 주십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접어서 주먹손으로 양쪽 다 쥐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 클릭 정도 빼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회전시켜줘요. 90도. 그러면 이제 빨간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이 이제 앞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접어주시고요. 한 클릭 밑으로 당겨주고 또 회전시켜준 다음에 팔뚝 관절을 90도 앞으로 회전시켜서 주먹은 앞 스커트 안쪽 공간으로 쏙 집어넣어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잘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모빌 아머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도 나름 훌륭하게 모빌 아머 형태가 되긴 하는데 문제는 고정성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고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빼준 그 실드를 양팔에 이제 장착을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팔꿈치에 보시면은 이게 슬라이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뒤로 당기시면은 실드를 고정할 수 있는 홈이 보입니다. 물론 너무 많이 빼시다가 이 부분이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빠져도 상관없는 부분이니까요. 빠지면은 잘 보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관부 자꾸 벌어지니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드를 가져올게요. 실드를 합해줄 때 사용하는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요. 최대한 요 구멍 2개가 보이시는데 구멍 2개 중에 앞쪽 부분에다가 요 조인트를 끼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쪽 조인트를 팔 밑에 홈에 끼워 주시고요.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돌기를 실드 홈에, 가운데 홈에 끼워 주시고, 그리고 이 실드 밑에 있는 돌기를 발 쪽 옆에 있는 홈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고정 방법은 나름 간단한데요. 그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아요. 쉽게 하시려면은 발하고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돌기를 서로 이렇게 먼저 끼워 주시고 나서요, 팔 부분의 돌기를 마지막에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은 각도를 좀 잘 맞춰야 나름 이 돌기가 잘 껴져요. 그러니까 좀 각도를 좀 잘 보시고 팔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면서 활활 달래주면서 끼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정이 잘 돼서요, 흔들어도 아까처럼 이게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빌 아머의 모습 나름 괜찮죠? 네, 고관부 또 빠졌네요. 잘 끼워 주고요. 이게 자꾸 빠지니까 신경질 나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다 해주셨으면은 이제 뒤쪽 백팩으로 가실게요. 이 백팩을 그 슬라이드 되는 부분을 밑으로 슬라이드 시켜서 안에 리플렉터 비트와 버니어를 노출시켜 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빠졌네요. 다시 꼭 끼워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슬라이드, 그러면은 리플렉터 비트와 버니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모빌 아머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모빌 아머 형태 디테일을 보시면은 이게 모빌 아머인지 뭐 성벽인지 기지인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머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뭐 커다란 기계 덩어리, 기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한간에는 모빌 아머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이름으로 모빌 포트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모빌 포트리스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각은 잘 살아 있고요. 기괴한 모습이고 메가 입자포가 군데군데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디테일 나름 괜찮네요. 모빌 아머 형태로 둬도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 시트 형태로 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두 대를 사야 되는 건가? 구하기 힘든데 지갑도 얇고 그냥 저는 하나로 만족하겠습니다. 모빌 아머 형태의 뒷모습인데요. 확실히 각도 잘 살아있고 버니어 분할이나 팩 분할이 잘 되어 있어서 HG이지만 HG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나름 괜찮네요. 확실히 요새 HG는 탈 HG급인 것 같아요. HG라고 무시할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 크기가 크니까 만드는 게 편해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전시하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를 갖고 와서 고관부 밑에 보시면은 요 베이스 3mm 조인트를 끼워줄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HG라서 MG급이나 PG급과는 다르게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무겁지는 않은데 요 베이스가 좀 허접해요. 그래서 무게를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 액션은 사실 무리고 최대한 발을 닿게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다이 HG 사이코 건담 마크 2의 총평입니다. 가격을 생각한다면은 나름 가격이 비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안에 구성품이나 크기 그리고 색 분할이나 파츠 분할을 본다면은 이 가격이 정당하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 kit입니다. 나름 이게 크기에서 오는 이 압박감이 있어요. 이 전시 효과가 상당히 좋겠죠. 물론 부동산의 압박은 있지만 이런 크기의 제품들이 주는 포스, 그런 위압감 그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큰 kit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직구로 좀 약간 웃돈을 주고 사긴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나 만들고 싶었던 kit이어서 만들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 반다이 수급 상태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들어와도 이렇게 오픈런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사람은 결국 직구를 해서 구해야 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144분의 1 사이즈, 같은 사이즈의 RG 퍼스트를 앞에 두어봤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죠. 이 위압감, 아마 저 덩치에 메가빔 캐논을 막 난사하잖아요. 거기다가 리플렉트 비트로 막 여기저기 난반사를 하는데 그거를 대체 주인공들은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장점을 들자면은 우선 HG답지 않은 디테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파츠 분할을 하는데 더 수월했겠죠. 그리고 색 분할도 뛰어나고 그리고 뭐 손도 뭐 전지 가동 손으로 넣어줄 수가 있었을 테고요. 물론 그거를 조립해야 되는 거는 우리라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크기에서 오는 압박감, 크기가 주는 스케일감, 그런 것이 너무 좋은 편입니다. 이런 거는 훌륭한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풍부한 구성, 나름 풍부한 듯 하면서도 풍부하지 않는 느낌은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리플렉트 비트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라던가 베이스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빔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는 것, 그런 게 약간 풍부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에 이거밖에 안 주나 하는 그 빈약한 느낌은 들어서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점을 들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HG 킷이다 보니까 언더 게이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팅 라인이 좀 많이 보이죠. 니퍼로 잘랐을 때 게이트 자국이 많이 보입니다. 그나마 이게 연질인 부분은 잘랐을 때 손톱으로 잘 밀면은 자국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딱딱한 경질 플라스틱 부분은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마 사포질을 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포질 귀찮아서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제 게이트 자국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런 게 많이 신경을 쓰입니다.
그리고 등치답지 않게 좀 밀도감이 없어요. 아무래도 HG니까 MG나 PG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장갑을 입혀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도감이 있어서 좀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사이코 건담 마크2 같은 경우는 HG라서 그 HG가 주는 한계, 생각보다 엄청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비어있는 느낌, 그런 게 들어서 그런 것도 단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부분이 생각보다 안 좋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변신을 하다 보면은 이 어깨 부분이 분해가 돼요. 저절로 뚝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그 숄더 아머 안쪽에 그 어깨 파츠 부분을 그 조립하실 때 아예 순접을 해서 강하게 붙여주는 게 아마 변신하시고 팔 움직이고 하실 때 정신 건강에 좀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단점을 대자면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단점은 역시 부동산의 압박이죠. 아무래도 큰 킷들은 다 좋은데 부동산 압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집이 좁으니까 이거는 전시할 공간도 없고, 요거 하나 장식할 거면 HG 한 서너 개는 장식할 텐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킷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품이니까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구하셔서 한 번씩들 꼭 조립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강력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네, 지금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취미에 빠지다 채널이고요. 저는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을,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모두 취미에 빠져드는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